자, 우리 47쪽. 자, 이제 연습 문제들 좀 처리를 하고 가야 되죠. 47쪽이 있는 건 단순히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하고 같이 바로 해볼게요. 그죠? 예. 자연 연역 방법. 그냥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바로 한번 보시면 한번 매겨보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활용해야 되는 게 뭘 활용해도 상관없지만, 그죠? 뭐가 있어요, 지금? 그죠? 그죠? 납비 있고, 그 다음에 A 또는 C 이렇게 있고요. 증명해야 되는 결론은 이건데, 우리가 일단 출발을 먼저 해보면, 그죠? 해보죠. 단순, 부정, 그 다음에 선언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몇 번이 있어요, 지금? 2번이요. 그죠? 자, 2번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2번과 1번에서 not B가 not A 또는 B에 뭘 부정하는 겁니까? B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죠? 선언 제거해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not A 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방금 나왔던 4번과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번이에요? 3번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A 또는 C인데 not A가 뭘 부정하는 거예요? A를 부정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C가 참이죠. 선언 제거해서.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not B and C인데 이미, 그죠? 2번에서, 그렇죠. 2번에서 not B가 참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5번에서 지금 C가 참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not B도 참이고 C도 참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연원으로 결합한 것도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not B and C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끝 나는 거고요. 가볍게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을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교재에 넣은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이 뭐냐면 이런 논리 문제에서 기호화했을 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막 넣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4번. 자, 얘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요거 1번, 2번,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활용해야 되는 게 뭐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면, 그죠? 일단 3번과 몇 번에서? 2번에서. 그죠? not D가 2번에, 그렇죠?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요? not B라는 거 끌어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선택해야 돼요? 되게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지금 4번과 1번에서, 그죠? 이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B, A 또는 B and C인데, not B면, 요게 지금 뭡니까? B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거 전체가 연원이니까 하나만 거짓이어도 전체가 뭐가 돼요? 부정되죠. 거짓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죠? B and C인데 하나만 부정해도 뭐가 돼요? 연원이기 때문에 전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A가 남는 거고,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요거 이해되죠? 그죠? 연원이기 때문에 하나만 부정해도 전체가 뭐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과정 말고요. 하나 더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보세요. 우리가 일단 1번을, 그죠?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분배 법칙 활용하면 요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A 또는 뭐 B, 그리고 and 뭐가 되죠? A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분배 법칙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4번에서요. 그죠? 여기 4번에서 일단 뭐가 참이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A 또는 뭐 B가 참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이것도 참이고 뭐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이니까. 그죠? 그래서 A 또는 B가 참이고요. 나머지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미 3번과 2번에서 3번이 2번의 후건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뭘 끌어낼 수 있어요? 정권 부정, 그죠? not B를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7번에서 이미 남아있는, 그죠? 6번과 5번을 보면 A 또는 B에서 뭘 부정했기 때문에? B를 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참이 되는 거죠? A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간에 A가 참이라는 건 충분히 점검해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 문제 중에서 귀류법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게 푸신 분들은 귀류법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뭐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는 분들은 귀류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그죠? 우리 51쪽입니다. 자, 51쪽. 요거 이제 기호화 해가지고 푸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문제 숙제였었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남아있는 3번 요 부분이 숙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연습 문제 이쪽에도 과제로 내드렸고요. 여기 연습 문제 1쪽에서 하나 여러분들 하시고 연습 문제 2에서도 하나 여러분들 하게 할 겁니다. 그죠? 자, 보죠. 요거 1번은 저하고 같이 먼저 해볼게요. 1번은 저하고 같이 먼저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전제가 되는 문장들, 그죠? 뭐 1번,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2번, 그리고 뭡니까? 3번,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단수 문장 먼저 잡아볼게요.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 수입에 쿼터가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 근데 이건 뭐 일자리가 준다까지.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이는 겁니까? 잘 보세요. 영화 수입에 쿼터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 라는 주장 전체가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쿼터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 전체를 거짓이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는 국내 영화 산업이 첨단화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C. 그 다음에 국내 영화 산업이 어디? 붕괴된다까지가 D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쿼터가 적용되면 그대로 반복되고요. 그죠? 첨단화되면 역시 C 그대로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화되면 C. 그리고 일자리가 준다가 뭐였어요? B. 그래서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어차피 앞에서 잡은 것 중에 있겠죠? 그래서 쿼터가 적용되면 그 다음에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붕괴한다가 뭐였어요? D였죠? 그러면 차분히 한번 잡아봅시다. 차분히. 자, 첫 번째 전제 어떻게 잡습니까? A이면 뭐가? 그죠? 그죠? 줄지 않는다니까. 낫비라는 주장 전체가 뭐? 거짓.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체에다가 낫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잡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죠? A이면 낫비라는 게 거짓이거나 또는 뭡니까? C이면 뭡니까? 낫디. 그렇죠. 붕괴하다가 되니까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가 낫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A이면 뭡니까? C.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예요? 첨단화되면 뭡니까? 그렇죠. 줄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C이면 낫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A이면 뭐? 낫디. 그렇죠. 붕괴한다가 D였으니까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는 낫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전제를 처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잡아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론이 지금 뭐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조건문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뭘 가정해야 되죠? 그렇죠. A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죠? 전건을 이렇게 A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게 방금 나온 4번과 2번에서요. A이면 뭐라는 게 확인이 돼요? C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나온 5번과 그리고 전제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번 있어요? 3번. 그죠? 그러면 C이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납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2번하고 3번을 활용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몇 번이 남았어요, 지금? 1번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데, 1번이 선언의 형태고요. 왼쪽에 뭐가 있나요? A이면 납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나오니까?
납비가 참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죠. 4번에서 6번까지 엮어서 보면 뭐가 가능해요? 어떻게 연결하는 거? A이면 뭐라고? 그렇죠. 납비라고 끌어내는 게 가능하죠. 그죠? A가 참일 때 납비도 참이니까 당연히 A이면 납비를 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조건을 끌어낸 거죠? 그래야만 몇 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끌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나왔어요. 그죠? 7번과 1번에서요. 지금 보세요. 요거 뭐예요? A면 납비. 여기도 뭐예요? A면 납비. 그러면 A이면 납비가 1번의 왼쪽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죠? 통째로 보는 거죠. A면 납비고 여기는 A면 납비가 아니다인데 A이면 납비다는 1번의 왼쪽을 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른쪽 뭡니까? C이면 뭐예요? not D가 참이 되고요. 그러면 1, 2, 3번은 다 활용을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죠? D 끌어내야 되는데 5번에서 이미 뭘 확인했어요? C가 참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8번과 앞에서 이미 점검한 5번을 가지고요. 그죠? 5, 8 연결해서 보면은 C이면 not D가 둘 다 참이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요? not D가 뭐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고 가정했을 때 모두 참이 되므로 not D가 참이 되므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죠? 자, 4번에서 9번까지 쭉 이어서 보면 그죠? A이면 뭐라는 거 끌어낼 수 있는 겁니까? A이면 뭐 그죠? not D가 된다라는 거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뭐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A면 not B를 통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증명이 되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뒤쪽에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거기 52쪽에 3번 문제 나와 있어. 52쪽에 3번 문제. 요거는 한번 해보시죠. 이름씨가 한번 해볼까요? 문장은 많은데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아 입사는 괜찮아요. 이거 뭐 조심. 모아 입사니까 모아는. 여기 이제 단수 문장이 많아지면. 그렇죠. 다시 잡아드릴게요. 3번 여기죠. 이게 3번.
그렇죠. 다 맞네, 이제. 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예. 그죠? 자, 얘가 지금 조건들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단수 문장들이 많아요. 복잡하지만 잘 처리하셨고요, 그죠? 그래서 인나가 A사에 입사하다가 A, 이거 한번 깔끔하게 정돈만 해드릴게요, 그죠? 전개 과정은 아무 문제 없고요. 인나가 A사에 입사하다가 A, 그 다음에 위상이 올라간다가 B, 그 다음에 몽화가 입사한다가 C, 그리고 재정이 탄탄해진다가 뭐예요? D, 그 다음에 인나 또는 몽화가 입사하는 거니까 뭐 반복되죠? A와 몽화, C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A사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면, 위상 올라가는 건 지금 앞에 있나요, 없나요? 뭐죠 이거? B, 그렇죠? A사의 위상이 올라가면 B. 그 다음에 몽화가 입사하는 게 뭐였어요? C, 그죠? 그 다음에 재정이 매우 탄탄해지면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기태가 입사한다는 처음 나오죠.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몽화는 누가 되는 겁니까? C. 그 다음에 또는 기태는 뭐였죠? E,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려 전제가 이제 5개고 단수 문장도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A면 B, C면 D, A 또는 C, B면 C, D이면 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일단 봤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건 1번, 2번, 4번, 5번이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요? 그죠? A 또는 C 선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정하는 거죠. 뭐라고 가정했을 때? A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러면 A라고 가정하면 A면 B이고 B면 뭐예요? C. 그죠? 그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C면 D고 D면 E니까 A라고 가정했을 때 뭐도 참이 되고 뭐도 참이 되는 거예요? C도 참이 되고 뭐도 참이 되는 거죠? E도 참이 되는 거죠. 따라서 C도 참이고 E도 참이니까 이 두 개를 연언으로 결합하든 선언으로 결합하든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순한 게 3번에서 C라고 가정을 해도요. 그죠? C라고 가정을 해도 뭡니까? D고 D면은 뭐? E니까. 그러면 C가 참이라고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해도요.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E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도 참이고 E도 참이므로 결론적으로 C 또는 E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 조금 섬세화해 보면 이런 거죠. A면 B이고 B면 C니까 그러면 사실은 요 사이에 C가 이미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선언으로 뭘 결합해도 참이 돼요? E를 결합해도 참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우의 수로 C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너무나 단순한 게 C가 참일 때도 뭐가 참이 돼요? E가 참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E가 이미 참이므로 선언으로 뭘 결합해도요? C를 결합해도 이미 참이 되기는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C이면 E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참일 때 E도 참이므로 그냥 이렇게 그죠? C 또는 E도 참이 되는 거죠. 이거 잘 처리하셨고요. 단수 문장 복잡한 것만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면
그죠? 53쪽이 이제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요거 1번은 쉬우니까 제가 하고요. 2번은 채용 씨가 하겠습니다. 그죠? 2번이요. 그죠? 1번은 저랑 하고. 3번. 그죠? 네, 1번하고 3번. 3번을 맡기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눈으로도 이제 잘 되기는 하죠. 그래도 완벽히 질 때까지는 계속 한번 적어 보세요. 그죠? 일단은, 그렇죠. 증명하고자 하는 게 조건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가정해야 돼요? C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C라고 가정을 하면 이미, 그렇죠. 이 3번과 2번에서 C가 2번에 뭐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 정권 부정, 납비 끌어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거 남아있죠? 4번과 1번에서, 그죠? 납비가 1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정권 부정에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A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C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도 참이 되므로 A도 참이 되므로 그래서 3번에서 5번까지 과정에서 뭐이면 C이면 뭐다? A다 라고 요거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 이렇게 증명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이네요. 3번은 요것 좀 해주세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예, 채영 씨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죠. 차분히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죠? 예, 중간 단계 머릿속으로 띄워놓긴 했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잘 하셨고요. 요거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하셨고, 지금 보면, 여기서 4번에서 A 또는 C가 바로 어떻게 나왔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왜 결합 규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원끼리 연속되어 있거나 선원끼리만 있을 때는요, 교환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묶는 것도 결합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게 A 또는 D 한 다음에 또는 C 이렇게 되는 건데 4번에서 중간 단계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죠? 자, 1번을 재배열하게 되면 어떻게 바꿔도 마찬가지인가요? A 또는 C 또는 뭐 D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연원끼리만 있을 때나 선원끼리만 있을 때는요. 교환하고 결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 뭐 교환 규칙이나 결합 규칙을 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바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4번과 3번을 놓고 보면 4번에 이렇게 선언으로 결합돼 있을 때 3번의 낫디가 뭘 부정하는 겁니까? D를 부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A 또는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A 또는 C라고 했을 때 5번과 2번에서 A 또는 C이면 뭐가 나오죠? 납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A 또는 C가 2번의 정권이니까 납비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끌어내고자 하는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D 또는 B에다가 납 붙인 건데 이미 그죠? 납비는 나와 있고 3번에서 뭘 잡아주고 있나요? 납비라는 거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6번과 7번과 6번에서 그죠? 뭐가 참이에요? 낫 D도 참이고 뭐도 참입니까? 낫 B도 참이에요. 그냥 순서 맞춰서 써보는 거죠. 뭐 바꿔 써도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하면 그죠? 거꾸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낫을 밖으로 빼내면
D 또는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듬으로 간 규칙 적용한 게 not D and 뭡니까? not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환 규칙과 결합 규칙을 좀 응용해 보라고 연습 문제로 드린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숙제는 다 봤고요. 그죠? 쭉 넘겨서 이제 수로 논리 부분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참, 거짓 구별하는 거 그거 했었고요.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63쪽입니다. 63쪽. 자,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말고요. 요것도 이제 기호화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호화한 것에 따라서 규칙들 적용해 가지고요. 연역법에 따라서 푸는 거 이런 것들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63쪽에 수로 논리의 단순 문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로 논리가 뭔지는 이미 설명드렸고요. 지난주 내용 좀 환기해 보시고요. 자,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수로 논리의 단순 문장이에요. 기태는 공무원이다, 영재는 공무원이다, 인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형식이 반복이 됩니까? 누구는 공무원이라는 형식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 누구는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는을 우리가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X는 공무원이다. 그죠? 그래서 X라는 자리에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 물론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다양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죠? 변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로 논리의 단순 문장에서는요, 수로는 알파벳 대문자로, 이름은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해보면 있는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 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죠? 크게, 작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문장 논리의 단순 문장하고 조금은 형식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X라는 변항이 전체가 포함이 되는가 일부만 포함이 되는가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기태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X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소문자로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뭡니까? 이거는 서술어 쪽이니까 뭐로 쓰는 거예요? 대문자. 그죠? 그래서 우리 왜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뭐 11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공무원 나타내는 말. 그래서 이거를 X는 공무원이다를 뭐라고 했어요? CX. 이게 X는 C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태는 공무원이다라고 하려면 X자리에 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태를 넣어서 뭡니까? CK 그러면 K는 뭐이다? C이다. 즉 기태는 뭐다?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단순 문장 이런 식으로 기호화할 수 있다는 거 우선은 알아두시고요. 우리 원칙적인 거 한 다음에 이제 소위 다음 주 중에 야매가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로 논리 부분을 연역법으로 풀 때 조금 이제 학습할 때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신데 요 단계 잘 우리 보세요. 문장 논리도 처음에는 막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에 연역법 굉장히 쉽게 이제 좀 되잖아요. 할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로 논리도 원칙적인 것 좀 다듬은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테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걸러드립니다. 제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야매로만 접근하면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논리할 때 자꾸만 그 다른 선생들이 뭐 번기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들으면 가장 쉬운 방법, 기초 후에 가장 쉬운 방법을 마지막에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처음부터 공식만 외울 거면 그 공식 단순 암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혔을 때 원칙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해가지고. 근데 그걸 알려면 원리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자, 계속 가보죠. 그 아래쪽에 보면 두 번째가 나와 있어요. 그죠?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그래서 이항수라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항이 두 개라는 겁니다. 방금 본 거는 X는 공무원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항이 하나고요. 63쪽이에요. 자, 아래쪽에 보면 얘 뭐가 나와 있나요? 뭐? 인다는 기태를 좋아한다. 기태는 세경이를 뭐 좋아한다 해가지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죠? 뭐 이런 예문을 누구니 다 알죠? 예, 예. 맞아요. 유인나 신세경입니다. 그죠? 내용 개정하면서
인나 세경이도 빼야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 좀 다듬고 내용 편하게 다듬다가 이름 고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깜빡했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고 다시 한번 수업 때 하니까 여전히 좀 이제 부끄럽습니다. 좀 많이 부끄럽고요. 그죠? 자, 그래도 뭐 원형이 이런 거 안 넣은 게 어딥니까? 그죠?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장원영. 그죠? 원형이 그러니까 무슨 아는 사람 같습니까? 그죠? 자, 보면 그러면 요거는 지금 서술어 쪽에 주어 목적어에서 항이 몇 개가 왔어요. 변항 자리에 2개가 올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항술어라고 얘기하는데 1항술어, 2항술어 구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냥 개념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우리가 개념할 수 있다고 했죠. 좋아한다 이런 서술어를 뭐라고 놨어요? 대문자로. 그 다음에 이러한 변항을 소문자로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I가 있나 소문자, K가 기태, 그 다음에 좋아한다, like에 L 따와가지고요. 뭐 영어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맞추는 게. 그래서 L, X, Y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로 정의한 거예요? X는 뭐를? Y를 좋아한다라고 정의를 하면 있나가 기태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X 자리에 뭐 놓고요? 있나, I 놓고 그 다음에 Y를 했을 때 이 자리에 뭐 놓으면 돼요? K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잡으면 LIK 하면 있나는 기태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 앞쪽에 항이 하나가 올 수도 있고 2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64쪽에 그죠? 수러 기호 다음에 나타나는 이 I나 K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논증해야 되는 따져봐야 되는 항목 그래서 논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용어 가볍게 정돈하는 거니까 시험에서 이 용어나 개념 자체를 적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X자리 변항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넣었을 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항목이어서 논항이라고 한다.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확인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이게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양화사와 변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양화사와 변항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로 논리 가르칠 때 뭐 양화 논리, 뭐 함수 논리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양화사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그 어떤 교재에서도 양화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화사가 뭐냐면 우리 64쪽에 그죠? 밑에 참고 표시가 2개 있죠. 그래서 영어는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양화사는 뭐예요?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화사라고 하게 되면 수러가 지시하는 집합에 그러니까 서술어가 지시하는 집합에 포함되는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양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왜 포함되는 정도는 지난번에 2가지가 있다고 했네요. 어떤 거? 모두가 포함되거나 뭐 일부가 포함되거나. 그래서 모든, 전체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일부, 몇몇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화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보편 양화사라고 하게 되면 그 포함되는 정도가 어떻다? 보편적이다. 그러면 포함되는 정도가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뭐가요? 모두 포함된다. 전체가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편 양화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기호로 이런 거죠. 지금 저기 남아 있는 그죠? 보편 PX라고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든 X가 뭐이다. X가 뭐이다? P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 이런 식으로 읽기는 해요. 모든 X에 대해서 PX 이렇게 읽기는 하고요. 다만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모든 X는 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P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를 나타내는 말을 보편 양화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보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모든 대상들이 PX를 만족한다. 그죠? X라면 모두 P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요 기호 자체를 그죠? 보편 양화 기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 속한다라는 그 모두가 보편 양화사가 되는 거고 요 기호 자체는 무슨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 양화 기호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요.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편 양화 기호는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영어에서 우리 모두를 뜻할 때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A를 뭡니까? 뒤집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냥 이거 보편 양화 기호 그래서 보편 양화사 말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모두라고 나오면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보편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죠? 모두라는 게 나오면 그냥 이것을 이제 보편 PX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X가 뭐라는 의미예요? P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수로 논리 자체가 양에 포함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거 생각을 해야 될 거.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제가 예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X, 사람인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그 X는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죠. X가 사람이고 M이 뭐예요? 돈, 그냥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돈을 좋아한다를 어떻게 썼어요? LXM. 우리가 서술어 쪽은 대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LXM 그러면 이게 사람과 돈이고 X는 M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갔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를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보편 LXM 그러면 그죠? X인 사람인 X 모두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하는 거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일단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이게 무슨 기호? 보편 양화 기호. 그래서 모두 전체를 표시할 때는 이걸 쓰게 된다라는 거. 보편을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자, 우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65쪽. 65쪽까지 마무리 좀 하고요. 여러분들 식사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죠? 배고픈가요? 그죠? 머리에 지식이 차는데 배가 고프다고요? 그죠?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죠? 예. 뭐 솔직한 대답 감사하고요. 그죠? 자, 봅시다. 존재 양화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그죠? 이게 P를 만족하는 X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몇, 일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몇몇이 있다나 일부 있다라는 말이 최소 몇 개는 있다는 겁니까? 하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문장 PX를 만족하는 적어도 하나의 대상이 존재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읽을 때는 어떤 X에 대해서 PX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죠? 어떤 X에 대해서 PX 이렇게 읽고요. 요때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어떤 X는 PX라는 이때 요것을 우리가 존재 양화사라고 하고요. 이 기호를 존재 양화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가 속한다라는 걸 나타낼 때 이걸 쓰는 거고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영어에서 존재한다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예, exist 이렇게 쓰는데 요 일을 뭡니까? 왼쪽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죠? 거꾸로 뒤집은 거고 우리가 쉽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그냥 예. 크라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왜 크라고 불렀냐면 강의하는데 이 뒤집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앞에 있던 그 남자분 한 분이 혼자서 앞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게 더 잘 와닿아서 크라고 하는 걸로, 그죠? 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exist를 뒤집은 거고요. 일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X는 돈을 좋아한다. 혹은 X는 돈을 좋아한다를 만족시키는 뭐가? X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건 실제로 사람의 범주만 다르기 때문에 이때 X는 뭐로 한정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한정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사람, M이 돈, 그 다음에 서술어를 대문자로 나타내니까 X는 M을 좋아한다를 LXM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가지고요? 어떤 X에 대해서 LX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거 존재 양화사 말이 너무 기니까 요 기호는 그냥 뭐라고 부를 거예요? 예, 존재라고 부를 겁니다. 그죠? 자, 모두는
보편. 그 다음에 하나,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는 뭡니까? 존재 이렇게 부를 거고요. 거기 보면 연습 문제 1 있는데 요거 저하고 가볍게 한번 바꿔보고 해볼게요. 요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문장은 주어졌어요. X는 뭐다? C, 뭐다? 공무원이다. 그래서 서술어를 이렇게, 그죠? 뭐, 시빌 서번트인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공무원 얘기할 때. 맞죠? 기억이 났어. 서번트가 맞나 아닌가 막 헷갈려가지고. 자,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사전 찾고 점검하니까 그다음에 TX는 뭡니까? X는 뭘 탄다?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든이니까 이거 뭐로 나타내요? 보편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그러면 보편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라면? 그죠? 뭐라면? 공무원들 뭐 CX 이면 버스 타고 출근한다. 뭐가 되는 겁니까? TX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X가 공무원이라면 그는 뭘 타고 출근한다?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배웠던 문장 논리에 모든과 일부라는 것만 표시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요. 보세요. 어떤 공무원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공무원이면서 버스 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보편이에요? 존재예요? 존재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떤 X에 대해서 CX이면서 공무원이면서 뭐 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죠? not TX.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가 TX니까 버스 타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not TX가 되겠죠. 그죠?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잘 보세요. 해석해야 되죠. 한국말. 어떤 공무원도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모든 공무원은 뭐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네는 보편을 붙여야 돼요? 존재를 붙여야 돼요? 보편이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뭐이면 CX이면 뭐 not TX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도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공무원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는 공무원이면서 뭐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보편이에요? 존재예요? 존재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뭐이면서 CX and 뭐 T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 그죠? 공무원이면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식사하시기 전에 이 한 가지 의문은 한번 가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하면서 쭉 잡았는데, 그죠? 보편은 뭐로 나타냈어요? 조건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요거 존재는 뭐로 나타냈어요? 연언으로 나타냈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로 풀면서 했기 때문에 그냥 슉슉슉 지나가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되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돌아와서 그 의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예, 식사하고 오십시오. 예, 맛있게 드시고. 예,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세요.